오늘 준비한 게 이제 새로 이제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면역 치료, 주사제들이나 이제 약물이나 이런 걸 한번 빨리, 아주 깊게는 아니고 한번 정리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개관을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대신 오늘은 그냥 이름만 알면 돼요. 이름하고 큰 개념하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세세하게 각 그 약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1년 동안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 한번 또 한 가지 약물에 대해서도 사실 한 시간 동안 해도 사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다 하는 거니까 일단 그걸 참고하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는, 그래서 잘 한번 많은 게 나오더라도 그냥 큰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큰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은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처음에 이제 입원하시면 요거 이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좀 두세요. 그래서 암 치료 하면은, 물론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하는 이제 수술항암 방사, 이 표준 치료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해요. 생긴 암덩어리 없애는 데 일단 중요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통합원치를 하시는 분 중에서 저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는 분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과 이제 병행해서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면역과 이제 대사치료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면역치료에서는 일단 요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 고주파 온열 치료, IBC가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그리고 이제 산소 치료 정도는 그래서 암세포를 직접 이제 사멸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외에 뭐 미슬토나 사이모신 알파 등등 이제 이렇게 면역 올려주는 그런 약물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좀 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암 대사치료 있죠. 이 대사치료 개념에 대해서 좀 사실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개념만 좀 잡아 두시고, 여기서 대사치료에서 중요한 게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는 혈당 높은 거, 고혈당, 그리고 만성염증. 이 네 가지 꼭 아시라고 그랬어요. 고혈당, 만성염증, 저산소, 저체온. 네, 이게 이제 사실 암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제 과정을 우리 대사치료에서는 이제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암 대사치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식사하고 운동이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간과하기 쉽죠. 그리고 여기 이제 OLD라고 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쓰이는 약물들이 있어요. 대사치료에서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나중에 이제 언급하기라고 지금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서플리먼트는 영양제 굉장히 많아요. 영양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제가 처방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또 시간 내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뭐 MSM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두시고, 자, 이 대사치료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우선은 저게 이제 거의 이론적인 배경이 된 첫 시작이 이 암은 산소의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분, 이 노벨상 수상자예요. 1930년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 그 이론이 지금까지 거의 100년 됐는데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 돼서 암 대사치료라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이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이런 이제 산소나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손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항상 세포 생각하라고 그랬죠. 세포를 생각하라고 했어. 그래서 세포질, 이 안에 세포질, 겉을 둘러싼 세포막, 항상 머릿속 염두에 두시라고 그랬고, 우리 몸은 거의 뭐 요즘 뭐 얘기하는 게 뭐 한 30조, 내지는 뭐 한 60조 그 사이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이제 얘기할 때는 저 세포 수준에서 생각을 무조건 해라.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세포. 항상 저 그림을 해서 머릿속에 두시고,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저런 거는 이제 나중에 대사 치료할 때 그때 이제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병원에서 쓰는 이제 주사제 스케줄이거든요. 자, 볼게요. 주사제가 피하 주사로 들어간 게 정맥 주사 들어간 거 있고, 먹는 약도 있고, 온열 치료, 통증 치료 이렇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하나부터 여기서 쭉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그 온열 치료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아까 대사 치료적인 관점에서 저체온 문제가 있었죠. 저체온.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통합암 치료 개념에서 보면 이 고주파 온열 치료를 포함한 이런 온열 치료가 사실 기본이 돼야 돼요. 체온을 좀 올려주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 반신욕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면역과 관련했을 때 가장 좀 도움 될 수 있는 거, 일단 온열 치료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할 때 병행 치료로 고주파 온열 치료가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 상당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증 치료. 이건 이제 통증과 관련된 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같이 이제 이완 치료라고 해주죠. 그 관련해서 이제 요건 나중에 제가 언급할 건데, 면역과도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통증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완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면역과 이제 관련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약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주사라고 흔히 맞는 거. 간단하게 흉선 추출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흉선 추출물. 여기 흉선 있죠. 가슴 쪽에는 그 면역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면역기관인데, 이게 사춘기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크게 좀 생기다가 나중에 점점 나이 들어서 점점 작아져요. 응? 한 50 정도 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이게 흔적기관처럼 이제 남아있는 그런 기관인데,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T세포라고 나오죠. T세포는 우리 몸에서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예요. 림프구를 만들어주는 기관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연구해서 거기서 추출해서 강력한 면역물질, 그 이름이 사이모신 알파란 거예요. 그걸로 해서 만든 주사제가 이거다. 그래서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여러 역할이 있죠. 뭐 화학요법으로 면역 저하 회복하고, 모신구토 발생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증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어쨌든 면역 T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 올려준다는 하는 이제 사이모신 알파 그 주사제가 있고, 미슬토 겨우살이, 이거 겨우살이. 이거 보면 효능효과에 보면 종양의 치료, 그리고 암에 이런 효과가 있다고 이제 그 쓰이는 주사제인데, 여기 보시면 미슬토, 렉틴, 비스코톡신, 이게 그 미슬토를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성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얘기했죠. 한의학에서 저걸 이제 다려서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려 먹는데, 어쨌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미슬토란 이름으로, 거기는 거의 100년 전부터 주사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다 독일제죠. 그래서 이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도 처방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많이 익숙한 그런 주사 중에 하나예요. 미슬토 요거 됐고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정맥 주사로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이게 뭐죠?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자, 셀레늄이라는 거 일단 제가 빨갛게 놓고 그냥 이름만 일단 알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셀레늄은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항산화 효소. 제가 요즘 항산화라고 얘기 나왔는데, 항산화 이 개념, 이 항산화 개념도 이 면역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그 이름을 아시면 좋죠. 근데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 글루타치온 얘기 많이 들어봤죠. 글루타치온, 면역과 관련된 그 글루타치온과 관련된 그 효소인데, 항산화 효소예요. 근데 이게 필수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이 셀레늄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암 발생이 현저히 저하됐다.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게 1996년 들어와가지고 밝혀진 거예요. 저 미네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지금 한 건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나오면 글루타치온과 연결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GST라고, 이게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은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우리 몸에서 세포의 산화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예요. 면역을 올려주고 그 세포를 지켜주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이 어떤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같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셀레늄. 또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서 여기 B2라고 돼 있죠. B2는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지만 이제 비타민 B 중에 하나. 제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루타치온과 셀레늄 어쨌든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역할을 하네요. 공동으로.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주사제 우리 있잖아요. 글루타치온 주사제. 글루타치온이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역할이, 글루타치온 역할이 첫 번째는 강력한 간 기능, 즉 해독작용을 해요. 해독작용. 그리고 아까 말한 항산화 효과.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딱 두 개 골라라 하면은 저 글루타치온하고 비타민 C예요. 딱 두 개만 이제 고르라고. 물론 더 많아요, 종류는. 근데 중요한 거 두 개라 하면은 어쨌든 요 글루타치온 이제 처음 들으신 분 있겠지만 글루타치온 이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은 배국주사. 배국주사라고 홍보하는 게 저 글루타치온 성분입니다. 이제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여기 보면 효능효과에 또 보면 시스플란틴 또는 유사계열 화학요법에 의한 신경성 질환의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CIPN이라서 케모 인듀스드 페리퍼럴 뉴로퍼시, 그러니까 손발 저리는 거 증상, 항암할 때 그것도 예방해주는 효과로 이 글루타치온 성분이 쓰여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 주사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먹는 약도 이렇게 있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아미노산제죠. 요거는 이제 쓰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만들어주는 원료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단백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보면은 요거 그냥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물론 영어로 해가지고 그렇겠지만, 마이어스 칵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쓰는 거 중에서 마이어스 칵테일. 칵테일이니까 뭐죠? 섞어놓은 거예요, 섞어놓은 거. 칵테일 섞어놓은 거. 뭘 섞었냐? 여기 보면은 비타민 B5, B6, B12.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도 들어가 있고, 자, 중요한 게 여기서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나중에 마그네슘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어스 칵테일은 미국에 있는 내과 의사 이름이에요, 사실은. 마이어스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돼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그 마이어스 칵테일 하면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소수만 이렇게 처방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기능의학이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좀 처방되는데, 그 뭐 기운 없을 때 이거 맞으면 기운이 좀 난다고 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비타민 B군 같은 게 뒤에 보면 이제 에너지 대사에 좀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올 테니까 마이어스 칵테일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가 좀 기운 너무 떨어지고 해서 저거 좀 하나 맞는다. 그런 원리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마그네슘입니다. 정도. 마그네슘. 여기. 미네랄. 뒤에. 그러니까 이름만 자꾸 다 좀 외워 놓으세요. 마그네슘 중요하구나. 이제 일단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델라주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건 결국 리포산이에요. 리포산. 우리 성분은. 리포산이라는 것도 이름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냥 역할은 우리가 비타민C 고농도 요법할 때 그 효과를 올려준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거는 보면 보세요. 포도당 대사 작용이 있고 지방 분해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신데렐라 주사 이렇게 몸매도 예쁘게 해준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주사를 사는 성분이 요 리포산이라는 거 저런 게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비타민 C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사실 제가 한번 따로 다룰 건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비타민C 정맥주사요법이 있고 경구 투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역할이 좀 다르다 정도 오늘 인식하시고, 고농도요법으로 해서 직접적인 암세포 사멸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먹는 거는 나중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요거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먹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 그리고 메가도스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메가도스 요법.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할 때 따로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이고, 지금까지 제가 이거 한 거 정리했는데, 여기까지만 잠깐 중간에 점검해서, 자, 지금까지 뭐가 나왔죠? 비타민C 나왔고, 글루타치온 나왔죠. 그리고 리포산까지 나왔죠. 여기에 이외에도 뭐 코큐텐이나 이제 비타민 E 뒤에서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항산화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작용하는 5가지 지금 중요한 성분 중에 성분을 뽑아봤어요. 5가지. 이거 외에도 분명히 더 항산화 효과가 가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활성산소 아시죠?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네트워크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해봤고, 제가 이 세포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까 그 밖을 이 안을 다 세포질이라고 그랬죠. 세포질에서 작용하는 게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 2가지예요. 그리고 세포막에서 활동하는
세포막 둘러싸는 거, 세포막에서 활동하는 항산화제가 비타민 E하고 코큐텐. 요걸 이어주는 게 리포산이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항산화, 요것도 이제 저것도 따로 하긴 해야 돼요. 항산화 개념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 이런 개념이 면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물질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 약물 중에서 메시마라는 거 지금 드시는 분도 있는데, 메시마는 뭐냐? 쉽게 말해서 버섯이에요, 버섯. 이런 상황버섯도 있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버섯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뭐 AHCC 뭐 해가지고 뭐 표고버섯 무슨 버섯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한 가지만 딱 그냥 얘기하면 이게 사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단백 다당체라고 하는데 다당류 중에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베타글루칸이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서 이렇게 약물로도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이 구입해서 드시죠. 이런 버섯 제품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메시마라는 게 있고, 폴리엘가라는 거, 이거 생소하실 분도 있을 텐데, 폴리엘가라는 게 있는데, 이 폴리엘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보면, 여기 효능효과 보면 악성종양질환의 화학요법 보죠. 이게 원래 대학병원에서 항암하시는 분들한테 보조로 처방하던 약물이에요. 약물이고, 원료를 보니까 비장, 우리 몸에 비장이라고 있죠. 비장에서 추출한 건데, 이제 여기 보면 저분자 폴리펩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닥터라민 할 때 그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죠. 아미노산이 모이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냥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성분이고, 역할을 보니까 중요한 생존 지표 중에 하나는 림프구 계속 나오고 있죠. 림프구는 면역 세포 중에 하나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이모신 알파 흉선 추출물 할 때 흉선에서 거기서 림프구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림프구를 생성하고 조절하는 효과를 담당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약물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항암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뭐 관심 갖고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이니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그 개념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럼 비타민하고 그런 미네랄 같은 거, 자, 여러분들이 5대 영양소 하면 뭐예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개는 알죠? 여기다가 비타민과 미네랄. 하나 더 추가하면 물.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영양소에서. 그 비타민하고 미네랄. 그러니까 늘, 뭐 인터뷰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먹어요? 뭘 하면은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알아서 잘 먹으니까 사람들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또 물도 마찬가지고, 물도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암 대사 치료할 때 제가 대사에 대한 개념도 이제 한번 다룰 건데, 지금 그냥 넘어가듯이. 그래서 아까 미토콘드리아 얘기 나왔지만,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했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했어요. 에너지 공장.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활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밥만 단순히 먹었다고 해야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세포에 가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런 이제 과정들이 대사예요. 숨 쉬잖아요. 숨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숨 쉬고 먹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에너지 대사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암이 대사질환이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런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혈당, 그 다음에 만성 염증, 그 다음에 저산소, 저체온 이런 것들에서 결국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시원찮다고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시원찮아. 그런 애들이 바로 암세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대사 측면에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상당히 중시하는데, 결국에는 이 에너지 대사를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간단하게 맛만 볼 건데, 보면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돼 있어요.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 군이라고도 불러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B는 한 가지가 아니란 얘기죠. 복잡해요. 제가 뒤에서 한번 이름만 쭉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미네랄. 미네랄은 그래서 신체에 이런 이제
그런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B군과 몇 가지 미네랄은 필수적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요게 리피드는 지방이고, 요거 탄수화물이고, 요거 이제 단백질이에요. 어? 이게 이제 쭉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러 지금 이제 대사가 막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중간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죠. 영어가 이런 거 이름, 응? 이런 거. 이게 다 비타민 B군 이름이에요. 그렇게 알면 돼요. 비타민 B군이 이렇게 필요해요. 어? 그 과정에. 그 정도. 비타민 B하고, 비타민하고 여기서 대사에서도 자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이런 영어로 쓰여 있는 거. 다 이것도 비타민 B 이름이에요. 비타민 B 이름. 그래서 대사에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에너지 대사에 쓰이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면 사이아민, 뭐, 여기 보니까 비타민, 뭐도 있어요. B1, B2, B5, B3 해가지고, 영어 이름 해가지고 다 비타민 B가 필요하다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 에너지 대사에 그만큼. 이것도 쭉 보면, 여러 가지 그 손에서 쭉 비타민 그 B 이름이 나오고, 중간에 보면 여기 아스코베이트는 비타민 C 이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큐텐이라는 것도 나오고, 여기 글루타치온 나오고, 여기 리포산 나오고, 여기 보면 마그네슘. 아까 나왔었죠? 마그네슘, 미네랄. 그리고 쭉 보다가 보면 셀레늄. 아까 좀 나왔던 거. 그리고 마지막 보면 여기 아연, 맨 끝에 징크라고 된 거. 아연,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정도. 이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물론 이거 외에도 많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언급된 것들이 이런 대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 역할들이. 자, 드디어 비타민 B 나왔습니다. 비타민 B. 자, 비타민은 이제 숫자를 붙여요, 숫자. 네? 자, 보세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다 이제 이름이 붙어 있어. 비타민 B1. 알고 싶지 않죠, 근데. 숫자만 사실 알아도, 그쵸? 그래서 그냥 비타민 B1. 옛날에 이거 모자라면 우리 각기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흰 쌀밥만 먹어가지고 왜 각기병 걸렸다고 하는 거. 이게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치아민, 사이아민. 그게 비타민 B1이 모자란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비타민 B2, B3, B5, 4는 없네. 여기 6 있고, B7 있고, B9 있고, B12 있고. 이게 다 지금 비타민 B예요. 이름까지 알아두면 굉장히 어디 가서 인정받으시겠죠. 딱 얘기해. 근데 헷갈린 게 좀 뭐냐면, 여러분들 영양제를 보면 이렇게 비타민 B1, B2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 이름을 써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뭐 나이아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코발라민, 뭐 폴릭애시드. 폴릭애시드는 엽산이에요, 엽산. 엽산도 비타민 B 중에 하나예요. 비타민 B9.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비타민 B2 하면, 얘가 비타민 B구나. 알 텐데. 그렇게 하면 알 텐데. 굳이 여기다가 뭐 리보플라빈.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걸 이름 모르면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참고적으로 이렇게 여기 좀 알아두시면 이제 그런 영양소 같은 거 딱 볼 때, 이게 뭐에 대한 영양제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군 정도 이제 이렇게 이름 정도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왜 밖에서 영양제라고 많이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일 가능성들이 많아요. 비타민 B군. 우리 병원에 이게 있어요. 비타민 쭉 성분이 보면 지금 말한 비타민 B군들이 쫙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미네랄이 섞여 있어요. 뭐 셀레늄, 아연. 이제 뭐 각 이제 그 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약간 그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단 기본은 저거예요. 비타민 B군 플러스 몇 가지 미네랄. 그래서 요거 드시는 분 있으면 그거 드시면 되고, 안 드시는 분들은 꼭 드시기를 권유해 드려요. 요거는 비타민 B군. 좀 전에 뭐 했어요? 에너지 대사에 필수라고 했죠. 자, 그리고 비타민 C는 아까 했죠. 주사제랑 메가도스 요법. 그래가지고 이건 따로 사실은 시간 내서 해야 돼요, 저거는. 그리고 지금 비타민 얘기했어요. 비타민 A 붙어 있잖아요. 비타민 A, B, A는 지금 일단 생략을 했고, B 했고, C 했고, 그다음 비타민 D. 주사제도 있고 먹는 것도 있어요. 자, 비타민 D는 이렇게 요즘 항암 효과가 있다고 엄청나게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입원할 때 여러분들 입원할 때 NK 검사랑 비타민 D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하고 해요. 그래서
수치는 한 60에서 80 정도까지 올리라고 해요. 암 환자분들은. 그래야 어느 정도 항암 효과를 일으킨다고 해요. 정상 레벨은 30부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검사해보면 대개는 10점대가 제일 많아요. 10점대. 아, 나는 그냥 뭐 햇빛 쐬면 되지. 햇빛 쐬면 비타민 D 만들어준다는데 쓸데없이 돈 쓰고 그래. 뭐 이렇게. 암만 쐬보세요. 이거 지금 이런 날씨에 우리나라 날씨에 햇빛 쐬봐야 우리나라 지금 자외선 그 농도가 비타민 D를 만들 만한 농도, 그 파장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모자라요. 검사해보면. 그리고 비타민 D까지 했어. 그럼 비타민 E. 얘는 E. 얘도 있어요. 비타민 E가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아까 이 그림에서 비타민 E 여기 있었죠. 어? 비타민 E. 비타민 E 아까 뭐 했어요? 그 세포막에서 비타민 E하고 코큐텐하고 같이 항산화 작용을 하던 거 했죠? 그래서 항산화 시스템에서 중요하긴 해요. 비타민 E 같은 경우가 우리가 왜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토코페롤. 토코페롤만 있는 건 아니지만 토코페롤이라고 불려요. 쟤는 또 토코페롤, 비타민 E.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포막 여기서 이제 이런 항산화 효과를 한다라고 알고 있고 재생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코큐텐하고 같이 이제 상호작용 계속 해요. 서로 이렇게 막. 그래서 코큐텐도 드시는 분 따로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처방할 수 있는 게 저희 병원에 없어서 제가 얘기만 안 했지 그냥 그 건강기능 식품으로 해가지고 드셔도 돼요. 코큐텐 같은 거 여러 가지 효과 있어서 저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걸 한 건 이유는 자 비타민 E, 코큐텐, 셀레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해서 비타민 C가 뭐가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먹고 또 이거만 먹고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논문도 보면 이게 효과 있어? 이거 해보니까 효과 없어. 이런 논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의학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게 무식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되는 거지 어느 한 가지만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몸에서 엄청 역할을 하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좋다고 갑자기 TV에서 뭐가 나왔는데 뭐가 좋아 그럼 그것만 계속 나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비타민 E, 코큐텐, 셀레늄 정도가 이제 그래서 서로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내면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제 그런 것들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비타민 지금까지 A, B, C, D 했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 그래서 비타민 A, D, E, K를 무슨 성? 지용성. 비타민 B, C를 수용성.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맞아도 돼요? 아니면 많이 먹어도 돼요? 했을 때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수용성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가 대부분 이제 몸에서 이제 역할하고서 빠진다고 하죠. 수변으로. 근데 지용성인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무 많거나 또 너무 많아도 안 돼. 그러니까 몸에서 그렇게 쉽게 물론 안 빠져나오지는 않아. 그것도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비타민 그 수용성처럼 그게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요 정도는 비타민이다 하면 알고 계시는 게 상식적으로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다. 제가 지금 이제 셀레늄 아까 나왔었죠? 셀레늄 나왔고 지금부터는 비타민 했고 이제 미네랄 종류 할 거예요. 미네랄 다는 안 할 거고 중요한 거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세 가지 할 건데 셀레늄 아까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징크라 된 거 우리 여기 있어요. 아연이라는 게 있어요. 아연도 암 환자분들한테 중요합니다. 면역을 위해서도. 그 정도 그냥 알고 일단 제가 이름만 지금 하고 넘어가자고 했죠. 그래도 조금만 더 얘기하면 여기 보면 NK 셀 여기 활동이나 이제 이런 이제 항체 같은 거 이제 이런 이제 면역이나 성장 호르몬 아연. 그래서 막 성장 호르몬 애기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사실 필요해요. 아연이.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왜냐면 이 파이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연 그 흡수를 좀 방해하기 때문에 난 주로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가지고 아연 섭취를 해줘야 돼. 저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면역 반응의 핵심적인 역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면역 반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아연하고 여기 비타민 A도 나오는데 제가 아까 A는 따로 안 했지만 A도 마찬가지로 이런 면역 반응에 상당히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처가 회복하는데 사실 아연이 상당히 도움 많이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술해가지고 상처 뭐 만약에 좀 덜 아문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아연 같은 거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 이런 거에 아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아까 뭐랬죠? 셀레늄이 있고 아연이 있고 마지막 마그네슘. 요거 이런 제품이 있어요. 마그네슘.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젤을 할 건데 마그네슘은 이게 제가 그림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얘 마그네슘 딱 해놓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런 효소나 여러 가지에 거의 뭐 감초처럼 그 작용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저기 같이 보조적으로. 그래서 뭐 여기 보면 300개 이상의 뭐 이런 에센셜 메타볼릭 리액션, 그러니까 그런 대사, 그런 필수 그런 대사 작용에 같이 껴야 된다는 얘기, 마그네슘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ATP라는 게 있는데 지금 대사에서 나중에 아까 뭐랬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그 에너지 형태가 ATP예요. 에너지를 만들 때 이때 저 ATP에 보면 메타볼릭 펑션 오브 ATP, 이게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ATP 에너지를 만들 때 꼭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그네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그네슘하고 요 ATP하고 같이 딱 연결되는 그 사진도 여기 그림 도작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이제 했고, 그래 마그네슘은 이제 스트레스도 약간 좀 완화시켜 준다고 하죠. 이렇게 긴장도 좀 완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왜 눈떨림 있을 때 왜 마그네슘 얘기하는 거 있죠? 눈떨림 있을 때. 왜냐면 다 이렇게 안정시켜 주는 거야, 이게. 근육 떠는 것도 이게 안정. 그래서 마그네슘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좋다. 그렇죠? 마그네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다 이제 에너지 대사. 에너지 대사 뭔데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암에서 에너지 대사가 그래서 꼭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비타민, B군. 그래서 몇 가지 미네랄. 아까 좀 전에 나왔죠?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같은 이제 그런 것들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아까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두 개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복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셀레늄 나왔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셀레늄이나 이제 아연이나 아까 조금 전에 마그네슘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네랄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비타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네랄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젠비온하는 거 이거는 유산균이죠. 유산균인데 요 얘기만 할게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간단히 넘어갈 건데 여기 보면은 자, gut defense mechanism이라고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따로 해야 돼. 겉은 뭐냐? 우리 장을 말해, 장. 우리 몸에서 면역 있잖아요. 면역. 이걸 다루는 의학이 기능의학인데 기능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장이에요, 장. 장 면역. 장 면역이 우리 몸 면역의 거의 70에서 80% 차지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유산균 얘기가 자꾸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따로 시간 내서 장 면역에 대해서는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디톡스가 뭐죠? 해독. 요즘 해독 얘기 많이 나오죠. 뭐 붐이잖아요. 해독 주스부터 해가지고 어디 가도 뭐 해독한다는 얘기. 자, 해독 중요합니다. 암과 관련했을 때 해독하는 장기가 어디죠? 그렇죠. 기본은 간이에요, 간. 그래서 이 해독도 제가 따로 다룰 거예요. 지금 말한 거. 근데 지금까지 장 건강 해독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했던 비타민, 미네랄들이 다 거기서 관여를 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요거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라고 했고 안티옥시단트. 아까 했습니다. 항산화 개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제 잡아 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쭉 잡아야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면역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지금 저희가 처방하는 약물들이 그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 이게 큰 테두리로 그러니까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좋으니까 나는 저거 먹고 그런 것보다 큰 테두리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걸 했고, 자 마지막은 이제 이거 아까 마그네슘 얘기 나올 때 이제 스트레스 관련, 스트레스 같은 거, 스트레스 요거 이제 관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서카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멜라토닌 성분인데 그래서 잠 안 오시는 분들 많죠. 응? 수면질. 그래서 아까 말한 스트레스, 수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면역과 다 관계가 있잖아요.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런 관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카딘이나 이런 멜라토닌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드시면 사실 저게 좀 도움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이거 나왔었지만 이거 얘기하면서 통증 원인 중에서 결국에는 그런 이제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거나 하면 정말 실제로 통증이 와요. 막 이게 뻣뻣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우리가 저같이 그 이완 치료라고 하는 그런 마사지 개념들 해주는 이유가, 이런 지금 스트레스나 저런 이제 소위 말하는 부교감신경, 그런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육도 계속 스트레칭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가 같은 그런 이제 스트레칭 동작들, 그 다음에 복식 호흡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면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 God cure, we care. 우리 적혀 있는 거. 결국에는 이 암을 치료한 데에서는 정말 통합적으로 보면 단순히 대학병원에서는 수술하면 방사했다고 끝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역에 관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좀 이해한 상태에서 저거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절대 재발 전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예전하고는 다른 몸이 돼요. 그게 목표예요. 이 교육의 목적이. 아셨죠? 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시지 마세요. 책 오늘 새로 이제 읽기 시작하신 분들 포기하지 말고 읽으세요. 읽다가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해 줄 테니까 핵심적인 거 얘기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설명이나 이런 시간 통해 가지고 그냥 하시고 아까 제가 예고한 대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갈 몇 가지들은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사실은